여러분 오랜만에 엄마표 영어 Q&A 한번 다루어 볼까 해요. 엄마표 영어 언 5년차 4학년 아들 둔 엄마입니다. 엄마표 영어로 꾸준히 이제 영상과 집중 듣기, 흘려 듣기 매일매일 한 결과 정말 이제는 영어를 좋아하고 이제 미국 사는 사촌 형들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거침없이 영어로 소통하더라고요. 뭐 4년 정도 하셨으면 이제 꾸준히만 하셨으면 이 정도 되는 거는 이제 누구나 가능하다라고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다별님 만나 시작하게 되었고 포기할까도 생각했었고 이게 맞나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챕터북으로 넘어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꾸준히 하니 정말 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글을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야 보게 돼서 너무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테스트 보면 중학교 수준이 나오고요. 바다별님께도 너무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요새 고민이 생겼다고 하시네요. 2028년 이후 수능은 영작이 나올 수 있다고 누군가가 이제 분명히 말씀을 하셨겠죠. 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엄마표로 어떻게 영작을 시켜야 할지 멘붕이네요. 라고 조언을 부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거의 뭐 열풍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제 많은 이제 교육 전문가 분들께서 말씀을 하시죠. 저 역시도 그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엄마표 영어의 그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전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아이가 어렸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글쓰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말씀도 많이 드렸지만 일기 쓰기 혹은 생각 노트라고 이렇게 어떤 선생님은 그렇게 정해주시기도 하셨었거든요. 혹은 어떤 해에는 뭐 하루에 뭐 3-4줄, 뭐 5줄만 써도 된다. 이런 숙제를 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숙제를 내주시면 뭐 아동학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선생님들이 이런 숙제를 안 내주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여러분 정말 사실입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엄마표로 가정에서 지도하시는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께서 내주시는 그런 숙제만 잘 활용해도 쓰기를 이어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시면서 고민하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쓰기 관련 영상들도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려왔지만 여전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쓰기의 기준을 생각을 해보셨을 때 이 교육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흔들리실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은 이 쓰기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웠던 방식으로 영어를 쓰는 그런 그 현상이 아직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죠. 그러니까 충분한 듣기 환경이 우리 모든 전 국민에게 이렇게 뿌려지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가정에서 이렇게 열심히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 말고는 일반적인 어떤 학교에 다니는 그런 보통 친구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뭐 학원 몇 시간 일주일에 다닌다고 해서 듣기 환경이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제 충분한 인풋 이전에 쓰기 활동에 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학교에서 이 자연스러운 영작을 과연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정책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하면은 사교육을 조장한다 해서 많은 이제 국민들께서 반대하시지 않을까, 반대 여론이 좀 심해져서 이게 이렇게 쉽게 될 거라고는 이제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된다, 뭐 수능에 만약에 나오게 된다. 예전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니트 같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시도를 했던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이 쓰기의 수준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고차원적인 어떤 사고력까지 보는 그런 쓰기는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니트에 나왔던 쓰기 수준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에세이, 미국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그런 에세이, 사고력을 담은 에세이까지는 가지는 않았었어요.
이게 만약에 그 정도 수준까지 간다면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거 반대해야 되는 거죠.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듣기 환경을 잘 만들어주시는 모두가 다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를 하고 있다. 이러면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뭐 제 방송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보시겠어요. 이제 정말 이 모국어 습득 방식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만 보시는 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국가에서 치르는 대입 시험에 이것을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건 합리적인 생각으로. 물론 이제 에세이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알고는 계세요. 이게 인풋을 충분히 주어지고 매일 이제 책 읽기가 습관이 된 친구들, 자연스럽게 챕터북 이상 책들을 꾸준하게 매일매일 읽어오고 예, 듣기 환경이 충분하게 주어진 친구들은 실제로 그런 에세이를 써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예, 집중 듣기를 계속 같이 했기 때문에 에세이가 어느 정도 되는 현상을 제가 직접 목격했었고, 제 제자들 중에서도 예, 실제로 부모님께서 가정에서 이런 듣기 환경을 꾸준하게 오랫동안 만들어주시는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에세이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된 내용도 제가 기적의 콘텐츠 영어 수업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동안 영상에서도 가끔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예. 이게 모든 이제 평균적인 대한민국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만약에 이런 뭐 시험을 본다? 이거는 아마도 엄마표 영어를 나라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예, 이런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 교육을 나라에서 영어 교육 학자분들께서 엄마표 영어를 손 잡아주시고 이것을 모든 가정에 보급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높은 수준의 에세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것까지 가고 싶은 이제 부모님의 욕심이 있다라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해외 유학을 고려하시면 되겠죠. 이제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에세이, 다른 나라는 다 에세이가 기준이잖아요. 얼마나 자기 생각을 잘 담아서 이제 글로 표현을 하는지.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런 그 진짜 글쓰기, 예, 저는 이거를 진짜 글쓰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담아서 나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그런 글쓰기가 진짜 글쓰기잖아요. 만약에 그런 글쓰기를 우리나라에서도 좀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어떤 평가의 과정으로 한번 잡아야 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다면 그거는 영어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전 국민의 영어 듣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실현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국어 영역 쪽에서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를 저는 뭐 일단 뭐 사교육에 뭘 조장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바람직한 교육 방향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들을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제 교육 학계에 계신 분들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일단 저는 간단하게나마 이제 영어 글쓰기를 여러분들이 부모님께서 집에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면은요,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어도 매일 제가 이번에 낸 그런 영어 인력에서 하루 한 문장, 두 문장 정도 응용 문장까지 예, 이런 것들을 조금씩 연습을 하는 정도라면 예, 학교에서 보는 시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이거 듣기가 충분히 된 아이들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쓰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뭐 우리 학교의 교육 과정은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어떤 통합적인 교육 과정하고는 너무나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어떻게 나라에서 영어 교육 과정 안에 녹여낼지에 따라서 다른 문제인데, 예,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모국어 습득 환경, 이 영어 책을 읽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그 교과서 안에서의 어떤 쓰기 능력, 예, 어쨌든 이게 좀 상위 수준, 아주 뭐 스카이나 아주 높은 상급 학교에서 이걸 어떻게 담아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걱정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듣기를 기본적으로 영어 영상 보기가 기본 어떤 베이스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지만 영어 책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좋은 글을 쓰시는 분들은 그만큼 많은 책을 읽은 사람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대화만으로 좋은 글이 나오기는 힘들잖아요. 네, 자기 생각을 좀 녹여내고 표현하는 그 표현법은 사실은 우리가 좋은 글을 잘 읽는 것만으로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1인칭 시점에서 쓴 영어책, 헨쇼 선생님께 뭐 이런 거라든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폭넓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그런 어떤 글들을 주니비 존스 같은 책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뭐 1인칭 시점이니까요.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나의 생각과 그리고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글들을 좀 많이 읽다 보면은 이런 책들 뭐 많이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자꾸 읽으면서 들으면서 하다 보면은 그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과 문장의 패턴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습득이 된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매일 한 줄씩이라도 이제 베껴쓰기를 한다든지 하면서 이제 고급 에세이를 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폭넓은 언어 환경이 제공되지 않은 가정이 오히려 저는 더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거기까지 그 정도의 어떤 높은 에세이를 요구하는 그런 과정이 나온다면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처음 시작은 간단한 사이트 워드, the, he, is, are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하루 한 줄 아주 간단한 문장들 제 인력에 이번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정도의 문장을 매일 쓰기부터 연습을 하면은 될 것 같고요. 이제 4학년이니까 이제 고학년들은 저는 그렇게 해서 한 줄 쓰기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잘 되는 친구들 말고 아직도 이제 쓰는 게 좀 힘들고 사이트 워드 헷갈리고 기본 단어 헷갈리는 그런 친구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한 줄 쓰기만 1년만 해도 여러분 충분히 어느 정도 글쓰기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단 이것만 하면 안 되고 듣기, 그 메일의 듣기 노출과 책 읽기, 눈으로 보는 책 읽기 활동이 병행이 되어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쓰기를 좀 연습을 했다가 좀 고차원적인 쓰기를 하고 싶다 하면은 그거는 결국에는 이제 좋은 글들을 많이 읽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제 최고의 대학에 가고 싶고 우리 아이가 스스로 동기가 생겨서 나는 정말 영어로도 글을 잘 쓰고 싶다 하면은 좋은 우리말 글들을 우리말 책을 잘 읽어서 사고의 폭을 키우고 그 다음에 영어로 된 글들을 동시적으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매일 한 20분, 10분씩만 읽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게 매일 들리는 환경에 있다면 이것이 꾸준히 가면은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상 속에 있다면 자기 생각 말하기 충분히 될 거예요. 네, 저희 아이도 몰입을 했더니 저희 아이는 디즈니를 봤기 때문에 매일 꽤 시간이 영어에 투입이 된 상황이었고 매일 20분 정도, 10분, 20분 정도 책 읽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자주 보던 표현이 당연히 글로써 나오고 생각에 대해서도 말하기가 되더라. 그래서 아마 연마표 영어를 하는 가정에게 오히려 글쓰기는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그럼 이걸로 마치고요. 오늘도 행복한 영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